네, 이번 시간에는 13번째 시간으로 릴렉세이션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엘립틱 PDE의 해를 구할 때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 때 사용됩니다.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열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점성 효과가 없는 포텐셜 유동을 풀 때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힐 이퀘이션에서 등장하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한번 유도해보고 이후에 CFD 기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질에서 조그만 격자를 떼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각 방향으로 이러한 열 전달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G 방향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에 어떤 제너레이션 되는 열량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쌓이는 열량이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서베이션 오브 에너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에너지에다가 제너레이션 되는 에너지를 더하고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빼주면 이렇게 내부에 쌓이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써보면 들어오는 텀은 이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텀을 이렇게 정의하고요. 빠져나가는 열량은 이렇게 테일러 깁스 1차 전개까지만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 남는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 밀도가 있고 여기 최적이 있으니까 이 두 개 곱하면 여기 매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비열이 나오고 온도 변화율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 내부에 쌓이는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차 테일러 깁스 전개로 전개되는 항들은 이렇게 1차 미분으로 1개 미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개 미분까지만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들을 이제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항들을 보면 하고 제너레이션 텀 하고 내부에 쌓이는 열량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요 QX를 다시 살펴보면 전도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열 전도 개수에다가 면적 그리고 온도 9배 이렇게 곱해줘서 프리의 법칙으로 이렇게 전도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식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제너레이션 된 열량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최적 텀들은 다 소거를 할 수가 있고, 요 부호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때 K는 Thermal Conductivity고, 우리가 이 값이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하면 이 K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이계 미분을 만들 수 있고요. 이 K는 밖으로 나오는데 이걸 우변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K를 양변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가정을 하면 no energy generation 가정을 하면 Q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steady state이라는 가정을 하면 이 시간에 대한 온도 미분 텀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 텀들이 다 이제 날아가서 결국에 남는 텀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2D라고 또 가정을 해보면, 2D만 살펴보면 결국 요 식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히트 이퀘이션에서 이런 라플레스 이퀘이션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열전도 개수가 일정하다든가 스테디 스테이트라든가 에너지 제너레이션 없다는 이런 가정들이 포함됐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이 포텐셜 플로우라는 분야에서도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에어포일이 있을 때
이렇게 유동이 흘러가면 여기에 경계 조건이 이렇게 경계층이 형성되고, 여기는 이제 비스코시티 점성 효과가 큰 영역이죠. 근데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나머지는 이 점성 영향을 배제하고 포텐셜 유동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성에 그리고 이로테이셔널 플로우가 되는데, 우리가 벡터 해석에서 이제 이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외적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해주면 무조건 0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속도 벡터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아니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포텐셜 플로우에서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이 요 벡터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다시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풀어주면 요 비점성 영역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요 식을 CFD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차분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Y 방향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 식을 이제 격자에서 좀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격자가 있다고 해봤을 때 바운더리를 인덱싱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 점들을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한번 해보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을 이제 구하려고 하면, 여기가 이제 i, j라는 인덱스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이 왼쪽 점은 i-, j, 오른쪽은 i 플러스 1, j, 위쪽은 i, j 플러스 1, 아래쪽은 i, j-1이 돼서 요 4개, 요 하나, 둘, 셋, 4개 점으로 요 새로운 점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런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처음에 그래서 이니셜 guess를 하게 되는데요. 전 도메인 영역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제외하고 전 도메인 영역에서 어떤 초기값을 일괄적으로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 건데, 식을 다시 인덱스를 좀 부여해서 써볼게요. 아까 요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의 네, 아까 위식에서 요 i, j 텀을 좌변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다 넘긴 형태인데요. 그리고 요 위쪽에는 이렇게 인덱스를 달아놨는데, 우변에는 k 인덱스가 돼 있어서 현재 시간이라고, 시간은 아니구나. 현재 이터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변은 그 다음 이터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 어떤 이니셜 개수를 값을 다 주고, 거기서 우변을 계산한 다음에 좌변의 값을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다시 업데이트된 값을 우변에 놓고 또 좌변 업데이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인덱스로 제가 시간은 뭐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한 이유는 요거는 지금 시간 개념이 아니고요. 이터레이션을 계속해서 결국에 나중에 그 수렴된 값만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시간의 어떤 타임 마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터레이션을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자코비 메서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만 풀어도 이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풀리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연산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라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요 21번째 격자 여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주변에 이제 격자점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요 20번째 격자는 바운더리 값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값입니다. 그리고 24번째 격자점 값을 쓰고, 또 2번에 바운더리 값을 써주고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1번째 격자점에서 지금 k 플러스 1번째 이터레이션을 수행해서 값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22번째 격자점을 또 업데이트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23번째 점, 그리고 21번째 점, 25번째 겹쳐점, 3번의 바운더리 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풀면 이제 자코비 메소드가 되지만, 여기 봤더니 지금 요 텀이 요 앞에서 계산이 된 텀이잖아요. 그래서 요 텀을 넣어주면 우리가 k번째 이터레이션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요 k 플러스 1 이터레이션 값을 한 단계 더 업데이트된 값을 바로 쓸 수가 있죠. 이미 이전에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는 k 인덱스, 왼쪽에는 k 플러스 인덱스라는 요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는 자코비 메서드에서 우변을 계산된 값을 더 빨리 채용해서 써주게 되면 이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우스 자이델 메서드가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수렴 속도가 빨라졌죠. 그런데 여기서 수렴 속도를 또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업데이트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계산된 값을 요 바라는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요 값과 이전 이터레이션에서 구했던 값의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 편차에다가 어떤 비례상수를 곱해서 오메가라는 값을 곱해서 요 값을 이전 값에다 더해주면 요게 곧 k 플러스 1번째 이터레이션의 업데이트 값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제 릴렉세이션 테크닉이 됩니다. 결국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한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내가 이전 이터레이션에 아까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편차가 많이 나면 이게 지금 갈 길이 먼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뭔가 가속할 수 있는 이런 텀을 곱해가지고 더 빨리 수렴을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아니면 반대로 이게 너무 빨리 수렴을 해버린다고 하면 이 값으로 이걸 좀 지체시켜서 더 느리게 해서 뭐 발산의 위험을 좀 막는다거나 이런 식의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둬가지고 그런 수렴 속도를 내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릴렉세이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코비 메서드를 살펴봤고 수렴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가우스 자이델,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 테크닉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엘립트 이퀘이션은 이렇게 루틴하게 풀면 되고요. 크게 이 이상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론을 하고 오늘은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CFD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푸는지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자코비 메서드에 대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런 평판에 한쪽 면은 100도씨, 왼쪽 면은 20도, 아래쪽 면은 30도, 오른쪽에는 45도 이렇게 온도 경계 조건을 주고
사이즈는 뭐 한 10cm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격자를 이제 자르게 되겠죠. 이 격자는 10개씩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 by 100, 100 by 100이 아니죠. 10 by 10으로 해서 요로 10 by 10의 격자로 한번 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런 경계 조건의 온도가 있을 때 요 전체적인 요 도메인의 온도 분포가 스테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이썬을 좀 사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파이썬은 일단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요 관계된 것들은 따로 좀 찾아보시고, 자, 한번 오늘은 요게 예제로 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PC에서 이제 CFD로 푸는 게 가능하다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먼저 넘피하고 매트플라 라이브러리 2개를 불러오고요. 이터레이션 세팅은 최대 800번 이터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는 아까 X방향 길이가 10cm로 잡았고, Y도 편의상 X방향 길이랑 같다고 놓고요. 격자 개수는 10개, 10 by 10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초기 가정값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온도는 일단 50도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빈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를 이니셜 값으로 채워보겠습니다. 격자에 이제 일괄적으로 50도를 이제 부여를 해주고, 여기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덮어 써보겠습니다. 아까 위쪽이 100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파이썬의 이 넘파이 기준으로는 이 아래쪽 인덱스가 이제 0,0이고 인덱스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격자의 그 인덱스가 커져서 이게 그림하고 좀 반대로 잡아야 돼요. 격자를. 요거는 좀 코딩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요 100도가 요 아래쪽 값이 되고 요 아래쪽 30이 요 위쪽이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뒤집어 줘야 되는데 요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퍼, 예, 그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어퍼를 아래쪽 인덱스 0번째 인덱스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아니죠. 다시 아니고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번째에서 여기 nm번째 인덱스까지 전진을 해야 되니까 요 넘피 기준으로는 넘파이 기준으로 요 nm 인덱스에서 요 어퍼가 오게 된다. 100도가.
이렇게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는 20도, 로어는 30도, TI는 45도 이렇게 놓고 T 로어 이렇게 경계값을 부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코비 메서드 맥스 이터레이션 동안 돌면서 가로축 격자와 세로축 격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게 되고, 이때 정리를 XY 격자가 같다고 XY를 똑같은 길이로 잡고 똑같이 격자를 나눴으니까 그 델타 X와 델타 Y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주위점들을 다 더해서 4분의 1로 나눠서 평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점 더하기 좌측에 있는 점 더하기 위에 있는 점 더하기 아래쪽에 있는 점, 이렇게 되면 이 중앙에 있는 온도값을 구할 수가 있죠. 컨투어 플러스로 한번 나타내 보면 메쉬 그리드로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도메인의 격자 개수만큼 점을 할당해주고, 이런 메쉬를 이렇게 조밀하게 짜주고요. 컬러 인터폴레이션은 컨투어 선의 개수인데 50개 정도를 잡고, 컬러 맵은 디폴트 값을 쓰겠습니다. 컬러 인터폴레이션 C맵은 디폴트 컬러 맵, 컬러 바도 하나 만들어주고 범례 표시를 해주고요. 타이틀은 템퍼러처 이렇게 하나 해주고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높은 온도 지점의 온도가 전파되면서 이 바운더리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전 도메인에 대해서 스테디한 온도 분포가 구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코딩까지 해봤고요. 네, 요거를 뭐 다 설명드리기가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시고 추후에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